오랜 기간 상대적인 고립 상태에서 진화해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을 지닌 제주의 동물들. 재래종끼리는 오랜 공존 끝에 먹이나 서식지 등의 자원 분할이 자연스레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새로운 종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재래종과 경쟁 관계가 필연적으로 생기고 기존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멧돼지를 찾아 헤매던 산속에서 이상한 발자국이 관찰되었다. 땅속 깊이 파인 발자국. 크기가 어른 손바닥만 하다. 이동한 보폭그루브와 커다란 짐승의 것이 틀림없다. 곧이어 발견되는 동물의 배설물. 숲속 저 멀리에서 야생마가 발견됐다. 앞머리털이 짧은 것으로 봐서 목장을 탈출한 지 몇 년 안 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서는 말을 초지에 풀어 키우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수십 년 전에는 한라산에도 말을 방목해 기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지금 야생에 있는 말들은 관리 소홀로 목장을 탈출해 살아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야생마가 늘게 되면 생태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말을 기르는 목마장 안에 있는 숲. 겉으로 보기엔 여느 숲과 다름없어 보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나무 곳곳에는 말이 껍질을 뜯어먹은 흔적들이 선명하다. 껍질이 없으면 나무는 고사하게 되는데 숲속은 죽은 나무들로 황폐화되어 있다. 가을이 들어가지고 겨울이 오면은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무를 갉아먹는데 주로 이 나무를 갉는 거 보면은 이 벚나무 그리고 느티나무 그런 종류를 제일 많이 갉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 벚나무도 갉아가지고 죽은 거를 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무는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1년이면은 한 몇백 그루씩 이제 죽는 거죠, 이제. 개체수가 많아지면은 이제 나무가 점점 많이 죽을 거죠, 이제. 제주시 봉계동에 위치한 왕벚나무 자생군락지. 우리나라가 원산인 왕벚나무는 희귀종으로 자생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왕벚나무는 씨를 잘 못 맺어 자연적으로 많이 퍼지지 못한다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한라산에 자생하는 개체들이 야생마에 무방비로 노출돼 고사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의 대표적인 포유동물 노루. 뿔은 수컷에게만 있으며 3년 이상이 되면 3개의 가지로 나뉜다. 노루는 9월에서 11월 사이에 교미를 하고 5, 6월에 한 마리에서 3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새끼는 생후 1시간이면 걸어 다닐 수 있다. 대개 새끼는 어미가 먹이를 먹으러 간 사이 포식자를 피해 풀숲에 숨을 죽이고 숨어 있는다. 그리고 젖을 먹을 때만 어미의 곁에서 잠시 머문다. 이러한 조심성이 노루의 생존력을 높이는 비법이다. 그런데 최근 노루의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다. 노루 서식지에서 노루의 것이 아닌 다른 종류의 발자국이 눈에 띈다. 아 근데 여기 사슴발이 있네 이게. 이 사슴발이 이게 보면은 노루 예예 사슴발은 이게 길거든요 이게 길고 예, 노루는 이게 짧아요. 이 사슴은 이 길이가 노루보단 더 길거든요 이게 긴 게 이게 노루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보면은 사슴 녹각이 있는데 예 이게 1년에 한 번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사슴은 뿔을 1년에 한 번 새로운 것으로 가는데 그때 떨어져 나온 녹각으로 보인다. 엘크나무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제주에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사슴의 흔적이 왜 한라산에서 발견된 것일까? 보기 힘든 건데 이거. 주위에는 사슴이 먹은 것으로 보이는 양치식물 관중이 관찰된다. 한눈에 봐도 노루의 것보다 훨씬 큰 사슴 배설물. 네, 이게 지금 사슴이 이거 먹은 거거든요, 이게. 그 노루는 안 먹어요. 안 먹고. 예, 노루는 안 먹는데 사슴 종류가 제일 이 나무 껍질을 많이 먹어요. 말하고 사슴하고. 만약에 이 나무가 전체를 먹으면은 이 죽는 거 아니에요. 예. 이 껍질이 없으면 나무가 죽거든요. 숲 여기저기에 사슴이 껍질을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들이 발견된다. 사슴 이빨 자국이 선명하다.
난대 산림연구소의 박찬열 박사. 노루 개체수를 조사하다 대형 초식동물인 붉은 사슴이 무리지어 서식하는 것을 발견했다. 붉은 사슴이 무리가 한 약 18마리 정도, 그러니까 무리가 이렇게 여기에서 채식하고 있었던 곳인데요. 지금 보면 이게 송악이거든요. 송악은 이제 노루도 좋아하고 이런 사슴류들이 좋아하는 이제 식물인데, 실제로 노루는 이제 대개 1m 정도까지 채식을 밖에 못 하는데 정말 이 정도까지 채식한 반면에 붉은 사슴은 지금 여기를 다 이렇게 다 뜯어냈어요. 노루는 이렇게 뜯어 먹어요. 이렇게 뜯어 먹는 거 이제 브라우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붉은 사슴은 그렇지 않고 확 이렇게 뜯어내요. 이렇게 뜯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무에게도 더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농가에서 사육되던 개체가 우리를 탈출해 야생에 적응한 붉은 사슴. 이미 무리를 이루어 제주 생태계에 완전히 적응한 모습이다. 향후 붉은 사슴 개체군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경우에는 노루 개체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 직접적으로 이제 경쟁을 줄 수도 있고, 먹이 자원에 대한 경쟁은 이제 간접적 경쟁이거든요. 간접적 경쟁은 아예 지금 시작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제주 토착종인 노루의 어깨 높이는 평균 75cm. 노루는 2배나 큰 붉은 사슴과의 먹이 경쟁에서 자연스럽게 밀릴 수밖에 없다. 늘 푸르고 키가 큰 참나무과에 속하는 불가시나무. 목재는 땔감이나 가구재 등으로 쓰이는데 남획으로 인해 지금은 제주도에서 그 수가 많이 줄었다. 난대 산림연구소에서는 이 수종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묘목을 심어 관리하고 있다. 노루의 뿔질을 방지하고 불가시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높이 1m 정도의 방지망이 설치됐다. 하지만 약 2m 정도까지 채식을 할 수 있는 붉은 사슴에게는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제주도에는 50여 종의 특산 식물이 분포한다. 뿌리 줄기가 새우 등처럼 생겨 이름 지어진 새우난. 새우난과 모양은 같지만 꽃이 노란 금빛을 띈다 해서 금새우난이라 이름 붙었다. 제주 새우난과 금새우난은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이다. 금새우난의 잎부분에 뜯어먹은 자국이 선명하다. 사슴 개체수의 증가는 제주 희귀식물들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큰 무리를 이루는 사슴의 집단 생활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좋아하는 먹이만 집단 채식을 하게 되면 식생을 단순화시키고 종의 다양성은 훼손해 숲의 건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노루는 가족 단위 생활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런 사슴은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단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서식하다 보면 그 지역에 있는 그런 그 먹이식물, 식생들이 이제 노루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급속도로 이제 황폐화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야생에 적응한 붉은 사슴들은 농장에서 탈출한 개체가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라도 사육동물에 대한 철저한 이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처음에 이제 제주도가 이제 사슴이 없으니까 그 몇몇 분에서 꽃사슴 5마리를 일부러 방사하는 경우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번식돼 있었고, 또 이제 91년도에 호주에서 이제 붉은 사슴하고 와피트 지금 그걸 이제 수입해 왔었는데, 한 사람이 5마리를 수입해 가가지고 5일 만에 다 탈출해 버렸어요.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한 10년이면 그게 100마리가 된다는 게 5마리. 한라산 정상에 있는 백록당. 흰 사슴이 물을 먹는 곳이라는 뜻이다.
멸종된 종을 되살리려는 의도로 3차례에 걸쳐서 사슴이 방사됐다. 본래 한라산에 서식하던 순종 대륙사슴이 아닌 잡종 대륙사슴이 방사됐고, 이 또한 제주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다른 외래종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왔을 때 한 면만 보고 이로운 점만 보고 우리가 들여왔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10년 넘게 20년 넘게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외래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그 종이 들어오는 과정을 이제 직접적인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간접적인 영향까지 충분하게 본 다음에 그 종의 도입이나 이런 부분을 시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인간의 부주의와 무분별함으로 인해 제주 생태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외부 침입종이지만 제주의 자연에 이미 적응한 동물들. 무조건 퇴치하는 것보다 경쟁자와 천적이 서로 견지하며 어우러진 생태계의 건강성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조절 방법일 것이다.